16번 문제입니다. 다음 표는 2019년 갑국 국회의원 선거의 당선자 수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전형적인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가 제시되어 있고요. 뒤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선지가 제시되어 있으니 하나하나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가시기 전에 표의 중간중간에 빈칸이 뚫려 있습니다. 물론 문제를 푸실 때 모든 문제에 한해서 이 빈칸을 다 채워주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하지만 이 값들의 경우 어느 정도 필요하거나 또는 채우실 수 있는 값들의 경우에는 그 각각의 데이터를 넣어주시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일단 채워볼 수 있는 데까지는 조금 채워보겠다라고 접근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값부터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C 정당의 경우에는 전체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수가 25명인데 가 권역에서 0, 기타 권역에서 2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 값은 23이 될 것이다 라고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B의 경우에도 문제가 될 것인데 B는 지금 빈칸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세로만으로는 바로 계산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대신 가로로 보시면 가 권역의 당선자 수가 65명인데 거기에 48, 0, 1, 7이라는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48 더하기 1은 49, 49에다 7을 더하시면 56이므로 65에서 56을 뺀 9가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가 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110에서 각각 9와 98을 빼주시면 되시기 때문에 98을 110에서 빼주시면 12, 그리고 12에서 9를 빼주시면 3이 들어간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빈칸을 채우고 들어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를 기반으로 하여 선택지 기억부터 리을까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당 전체 당선자 중 가권역 당선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60%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넘어오시면 전체 11명의 당선인 중 가권역에서 당선된 사람이 7명이었기 때문에 그 비중은 11분의 7이 될 것이고요. 11로 7을 나눠보면요. 6이 들어가죠. 그래서 66, 4가 되기 때문에 얼마가 나올 것이고 그 말은 0.6 얼마이기 때문에 그 비중은 60% 이상이 됨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니은 보시면요. 당선자 수의 합은 가 권역이 나 권역의 3배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전환하는 과정에 숫자가 살짝 지워졌지만 아마 필기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숫자의 경우 여기가 9, 3, 그 다음에 23이었죠. 이걸 기반으로 나권역의 당선인들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면요. 2 더하기 3은 5, 그리고 5를 23에다 더하면 28이 도출이 됩니다. 즉, 가권역의 당선자 수의 합은 65, 나권역의 경우에는 28이 되는데 요것이 요것의 3배 이상이냐라고 물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8을 3으로 곱해보시면 8, 3, 24, 2, 3은 6이니까 84가 됨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값은 요 값보다 훨씬 크죠. 즉 65는 28의 3배인 84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결론을 내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값이 3배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니은 선택지는 틀린 선택지가 되겠죠. 디귿 보시면요. C정당 전체 당선자 중 나권역 당선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A정당 전체 당선자 중 가권역 당선자가 차지하는 비중의 2배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숫자들을 구했기 때문에 아마 수월하게 들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C정당 전체 당선자 수는요. 25명이고요. C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 나권역 당선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분자가 23이 되므로 그 값은 계산해 보시면 92%라는 값 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A의 경우에는 전체 105명의 당선자가 있었고요. 그중 가권역 당선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물었으니 그 값은 48이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의 경우에는 좀 꼼꼼하게 계산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05로 48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 들어가고요. 420이니까 600이 되어서 5가 들어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525가 되니까 75가 되고요. 여기 7 정도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보이는데 45.7% 정도가 A의 비중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5.7의 2배 이상이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45.7에 2를 곱해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45.7 곱하기 2는요. 계산해보시면 91.4라는 결론을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즉, 요 값의 2배인 91.4보다 요 값이 훨씬 크기 때문에 나권역 당선자가 차지하는 비중, 즉 요 전자의 비중이 후자의 비중의 2배 이상이다라는 결론 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디귿 선택지는 맞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을 선택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당 당선자 수는 낙원역이 가권역보다 많다. 아까 표에서 검토했었던 바와 같이 낙원역 당선자 수의 경우는 3, 가권역의 경우에는 9기 때문에 훨씬 적다라는 거 쉽게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니은 리을은 틀렸지만 그래도 기억 디귿이 맞았기 때문에 기억 디귿으로 연결을 하고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다음 표는 소프트웨어 경쟁력 종합점수 산출을 위한 영역별 가중치와 소프트웨어 경쟁력 종합순위 1위부터 10위까지의 국가의 영역별 순위 및 원점수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옳은 선택지를 고르시고 그것을 정답으로 연결하지 않도록 꼭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표 1에는 가중치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표 2에는 각 가중치를 적용하여 종합순위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원점수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1번 선택지 보시면 종합순위가 한국보다 낮은 국가 중에 성과 영역 원점수가 한국의 8배 이상인 국가가 있다라고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선택지를 판단하시기 위해 다시 한번 표로 넘어가 보면요. 한국은 지금 10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중 성과 영역 원점수는 6.7점임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지의 요구에 따라 그 점수의 8배를 한번 계산해 보면요. 6.7 곱하기 8은 7, 8에 56에 6, 8, 48이니까 53.6이라는 점수 계산해 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 점수보다 높은 국가가 있느냐, 즉 종합순위가 한국보다 낮은 국가 중에 이런 국가가 있느냐라는 것이 질문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53.6점보다 높은 원점수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가 우선은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쭉 올라와서 보시면 53.6보다도 더 큰 숫자로서 54.8을 기록하고 있는 미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원점수를 보시면 54.8점인데 그 순위가 2위라고 제시가 되고 있죠. 그 말은 성과 영역에 한해서 1등을 기록한 어떤 국가는 원점수가 54.8보다 높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국가가 지금 표에 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그런 국가가 있는지를 알 수 없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 표에 지금 수록되고 있는 국가들은 종합순위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10위 밖으로 밀려난 국가의 경우에는 표에 소개가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국가 중에서 성과 영역에서만큼은 순위가 1위인 국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0개 국가에서는 소개가 되지 않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보면 54.8점, 즉 6.7점의 8배보다도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의 순위가 2위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10위 밖에 종합점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성과 영역만큼은 1위를 기록한 어느 국가는 원점수가 54.8점보다도 더 높을 것임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3.6점, 즉 한국의 원점수의 8배보다도 더 높은 성과 영역 원점수를 기록한 10위 밖의 국가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이죠. 마침 한국은 종합순위 10위이기 때문에 이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고 하면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일 것입니다. 따라서 1번 선택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종합순위가 한국보다 낮은 국가 중에 성과 영역 원점수가 한국의 8배 이상인 국가가 있다라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선택지는 옳은 선택지가 될 것이고요. 2번 선택지에 보시면 종합순위 3위에서 10위까지의 국가의 종합점수 합은 320점 이하이다라는 설명을 보셨을 겁니다. 아마 이 선택지를 보시면 모든 계산을 다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부담감 때문에 좀 선택지를 판단하시기 꺼려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6위, 7위에 한해서만 종합점수가 제시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종합점수가 공개가 되고 있지 않지만 이 항목들을 모두 앞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가중치를 적용해서 계산하면 그래도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넣어주고 있죠. 하지만 설령 그렇게 계산할 수 있다 하더라도 4, 5, 8, 9, 10위의 모든 종합점수를 다 계산하시는 것은 너무 어려운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석적으로 풀이를 하신다면 모든 값을 다 0.15, 0.20, 0.25 등의 가중치를 부여하셔서 계산을 하셔야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결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종합점수의 합이 320점 이하인지만을 물었지 정확하게 몇 점인지를 묻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 선지가 잘못됐다, 즉 반례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320점 이상인, 320점 초과인 경우겠죠. 초과인 경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4, 5, 8, 9, 12의 국가가 기록하고 있는 점수가 최대한 높을 때를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41.48점을 기록하고 있는 일본보다
호주, 캐나다의 종합 점수는 더 낮을 것입니다. 이거를 전제로 한다면 이 국가들의 점수가 거의 비슷비슷해서 41.48, 41.48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이 숫자여서가 아니라 이 41.48보다는 적은 점수를 기록해야 할 것인데 이것이 심지어 정말 극단적인 가정을 해서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는 차이가 안 난다라고 가정을 하여 여기 41.48을 채워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38.12 밑에 있는 이 국가들도 38.12라고 가정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면 옆에 적혀있는 원점수들을 활용해서 구해낸 정확한 값은 아님이 분명하지만 그래도 이 값들을 합함으로써 320 이하에는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를 확인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렇게 가정을 했을 때 41.48에 해당하는 국가는 3국가가 있고요. 그 다음 627에 해당하는 국가가 38.35, 38.12가 있는데 이 38.12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가 가정에 따르면 하나, 둘, 셋, 넷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4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값은요. 4하고요. 2가 올라가기 때문에 125라고 계산을 해내실 수 있겠죠. 125가 아니라 124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8.35의 경우에는 그대로 활용을 하게 되고요. 이 값의 경우에는 152.48이라고 계산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124.44, 38.35, 152.48을 모두 합한 값을 계산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124.44와 38.35를 합해 보시면 79가 되고요. 8이니까 2가 올라가고 그래서 162.79가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두 항목을 계산해 보시면 79와 48을 더하시면 7, 2가 되고요. 1이 올라가서 2 더하기 2는 4, 5, 31. 그래서 315.27이라는 값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4, 5, 8, 9, 10의 정확한 값을 다 떠나서 계산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이번 선택지의 정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값보다 살짝 작은, 조금 더 작은 값들을 가정해보자라는 어떤 접근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하였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값이 315.27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 점수는 요 41.48 또는 38.12보다 분명히 작을 것이기 때문에 그 실제 값을 계산하신다고 하시면은 315.27보다는 훨씬 더 작은 값이 합으로서 도출되어야 합니다. 이를 가정한다면 이번 선택지는 320.2하이다라고 하는 선택지가 당연히 맞는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종합하면 이와 같이 가정을 하여 가장 큰 값을 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합이 315.27이기 때문에 실제 값은 320보다는 무조건 작을 것이다 라는 시각이 가능하다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선택지 보시면 소프트웨어 경쟁력 평가 대상 국가는 28개국 이상이다 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품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앞으로 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확인해 보시면 종합순위와 더불어서 각 항목별 순위가 제시되고 있음을 아까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숫자가 12를 훨씬 벗어나고 있는 숫자, 예를 들어서 18, 19, 22와 같은 숫자도 있고요. 중국의 환경 보시면요. 28위를 기록하고 있죠. 이와 같이 각 항목별로는 종합순위가 10위 안에 드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10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적인 장치 중 하나였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 중에서도 중국은 환경 분야에서는 원점수 기준으로 봤을 때 순위가 28위에 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봤을 때 이 국가들이 28개 이상의 국가가 포함되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한국 외에도 10위 밖으로 벗어나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국가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 국가들을 토대로 환경, 인력, 혁신, 성과, 활용에 달하는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의 원점수들을 측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0위 밖으로 벗어나는 국가들 역시 이 환경, 인력 등등의 각각에 속한 분야에서는 10위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중국의 경우에는 지금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28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다른 국가들 중에서는 원점수를 중국보다 더 높이 가져가는 국가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가능한 추론이 되는 것이고요. 그 숫자가 그 국가의 숫자가 28개가 되었을 때부터 중국의 순위가 28위인 것이 가능해지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그 국가의 수가 28개보다 더 많을지 또는 28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경쟁력 평가 대상 국가는 28개국 이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 선택지는 옳은 선택지로 확정을 지을 수가 있게 됩니다. 4번 선택지 보시면요. 한국은 5개의 영역 점수 중 혁신 영역 점수가 가장 높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영역 점수를 직접 계산을 하셔야 하시고요. 영역 원점수 곱하기 영역 가중치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가중치를 곱하셔서 계산을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실 수 있게 이 표 1번에다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경우 환경 원점수의 경우에는 62.9였고요. 인력의 경우에는 27.5, 41.5, 6.7, 41.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의 경우에는 0.15 곱하기 62.9를 한 값이 바로 영역 점수가 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인력은 0.2 곱하기 27.5 등등으로 계산을 해 나가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중에서 혁신 영역 점수가 가장 높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요거부터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혁신의 가중치는 지금 0.25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분수로 따지면 4분의 1이기 때문에 41.5를 4로 나누는 계산이 가능하십니다. 4로 41.5를 나눠보시면 10.3 정도가 되기 때문에 대강 10.3 정도 된다. 약 10.3이다 라고 결론을 지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값보다 큰 항목이 혹시 있을까라는 시각으로 계산을 해 나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성과의 경우에는 6.7에다가 더 1보다 작은 숫자를 곱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보다 높을 가능성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4분의 1을 곱하는 값인데 활용의 경우 혁신보다 원점수가 간당간당하게 작기 때문에 이 값 역시도 혁신보다 크기 어렵습니다. 또한 인력의 경우에는 가중치도 작고 원점수도 작기 때문에 혁신보다 높을 수 없고 그래서 환경만 집중적으로 계산을 해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62.9의 0.15를 곱하시는 값이고 0.15는 100분율로 따지면 15%와 같은 값이죠. 즉 62.9의 15%에 해당하는 값을 구해봐라 라는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10% 값과 5% 값을 서로 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즉 62.9의 10% 값인 6.29 그리고 5% 값은 그 10% 값의 절반이기 때문에 3.145라고 계산하실 수 있고요. 요 두 수의 합은 바로 9.435가 된다라는 것 도출하실 수 있습니다. 즉 9.435가 환경 영역의 영역 점수이기 때문에 혁신 점수보다는 더 작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로 인해 한국은 5개 영역 점수 중 혁신 영역 점수가 가장 높다라는 결론을 도출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4번 또한 맞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검토해 보시면 1번부터 4번까지의 선택지가 모두 맞는 선택지임을 확인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5번 또한 간단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활용 영역 원점수가 중국의 활용 영역 원점수로 같아지면 국가별 종합순위는 바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중국을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요. 활용 영역 원점수가 일본의 경우 원래 57.2점이었으나 그 점수가 73.6점으로 바뀐다. 즉 점수가 상승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73.6점과 57.2점 사이의 차이인 16.4점이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활용해서 종합점수를 계산하실 때는 앞에서 검토하셨었던 가중치가 활용이 되기 때문에 가중치를 여기에 적용해서 영역점수를 도출하신 다음 41.48이라는 종합점수에 합해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16.4에다가 4를 나눠주시면 가중치가 적용되는 셈이 될 것이고요. 나눠주시면 4, 4, 16, 4, 1은 4이기 때문에 4.1점의 영역점수가 합해지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1.48에다가 4.1을 더해주시면요. 그 값은 45.58이 된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고요. 45.58이 일본의 바뀐 종합점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점수가 47.04점인 중국보다 여전히 낮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의 경우에는 이 점수가 원래부터 41.48보다 낮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일본보다는 작을 것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일본은 2위로도 도약할 수 없고 4위로 떨어지지도 않으므로 그 순위가 유지된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고요. 5번 선택지에서는 국가별 종합순위가 바뀐다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5번 선택지는 틀린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표는 2019년 주요 7개 지역의 재해 피해 현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질문이 주어져 있습니다. 역시 옳지 않은 것을 검토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해주셔야 하시겠습니다. 선택지로 바로 가보시면요. G지역의 피해액은 전국 피해액의 35% 이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아와서 보니 G지역의 경우에만 피해액이 지금 비어있죠. 그래서 이 값을 구해주셔야 하는데 문제는 이 문제 안에 굉장히 중요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주요 7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전국에 대한 값이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A부터 G까지의 합을 모두 계산하면 그 값이 바로 1억 8,700에 해당하는 저 전국의 피해액이 될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수를 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해 주셔야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요 7개 지역이기 때문에 A부터 G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하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을 구해봐야 하기 때문에 선택지로 다시 돌아와 볼 것이고요. G지역의 피해액이 마침 전국 피해액의 35% 이하이다 라고 물었으니 이 값을 반례를 찾기 위해서 35% 이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품어보시면 될 것입니다. 즉 전국 피해액의 35% 초과를 할 수도 있는 경우를 도출하기 위해서 G지역의 피해액을 최대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산하시려면 전국 값인 요 값에서 A부터 F까지 해당하는 값을 모두 뺀 값이 바로 G 지역의 피해액으로서 도출될 수 있는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즉 요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인데 문제는 숫자가 굉장히 벅차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들을 계산하실 때는 앞에 있는 두 자리나 세 자리 숫자만을 활용해서 최대한 어림값을 활용하겠다라는 시각을 가져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28, 28, 34, 71, 244, 866이라는 요 숫자들과 그 다음에 전국 피해액으로서 1872라는 숫자만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뒤에 5자리 숫자는 무시하고 어림값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A부터 F까지의 값을 더해 보시면요. 28 더하기 28 더하기 34 더하기 71 더하기 244 더하기 866 이 되는 것이고요. 244와 866이 보수가 됩니다. 그래서 두 숫자를 합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끝자리가 0이 되는 숫자가 도출이 되고요. 그 값은 더해보시면 1110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8과 28을 더하시면 56이 되는데 이 숫자가 마침 34와 만나면 끝자리가 0인 숫자가 도출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합하시면 90이 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90과 1110 그리고 71이 도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90과 1110을 더하신 1200에 71을 더한 값이 바로 A부터 F까지의 합이 됨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값은 바로 1271이 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872에서 요 값을 뺀 값, 즉 601 정도 되는 값, 요 값이 바로 G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 된다 정도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6010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정확한 값이 아닌 어림값이 될 거고요. 또 어림하여서 계산할 수 있는 G의 피해액의 최대값이 될 것입니다. 이를 가정을 하고 뒤에 있는 요 선택지의 취지에 따라서 한번 그 비중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피해액은 아까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1872라는 숫자를 활용을 하기로 하였고요. 요거를 601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앞에 있는 세 자리만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3이 들어갈 것이고요. 6, 1, 그 다음에 2가 곱해지면 5, 6이 들어가기 때문에 4, 9, 그 다음에 3이 될 것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2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4, 4, 그 다음에 3, 7로 계산하시어 6, 9, 1이라는 값을 도출해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구하셨을 때 이 비중이 32% 정도 되는 값이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었을 거고요. 이 값은 뒤에서 가정할 때 이 피해액으로서 도출될 수 있는 값의 최대값이었습니다. 즉 다른 지역의 피해액이 모두 0원이다라는 가정하에 전국에서 A부터 F까지의 값을 빼고 도출한 G 지역 피해액의 최대값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중값이 32%였기 때문에 나머지 기타 지역의 피해액이 0원을 초과하는 어떤 다른 값들이 부여된다고 하면은 그 비중은 32%보다 더 작아질 것이라고 예측하실 수 있죠. 그렇게 되었을 때 1번 선택지는 무조건 맞는 선택지가 되는 것입니다.
즉 35% 이하이다라는 것은 반드시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1번 선택지는 맞는 선택지로 검토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굉장히 어려운 선택지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푸실 때는 조금 곤란함을 좀 느끼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2번 선택지도 위의 접근과 조금 비슷한 접근이니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선택지 보시면요. 주요 7개 지역을 합친 지역의 1인당 피해액은 나머지 전체 지역의 1인당 피해액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 7개 지역을 합친 지역의 1인당 피해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크냐라고 묻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대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1인당 피해액이 나머지 전체 지역의 1인당 피해액보다 작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값이 작으려고 하면은 인구수는 고정이 되어 있으니 피해액을 최소로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번에는 1번 선택지와 반대로 G 지역의 피해액을 최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 지역의 피해액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로 0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A부터 G까지의 즉 7개 주요 지역의 피해액의 합을 A부터 F까지의 합으로 가정을 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 값은 앞에서 계산하셨던 바와 마찬가지로 1271이라는 숫자로 대신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피해액은 이렇게 되고 인구의 경우에는 요 값들을 이제 합한 값이 될 것이니 좀 꼼꼼하게 계산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시면 29, 128, 33, 15, 21, 26, 16이 있으니 요 두 자리 또는 세 자리를 활용하여 숫자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9 더하기 128 더하기 33 더하기 15 더하기 21 더하기 26 더하기 16이 되고요. 29와 16을 더하시면 숫자가 많으니 다른 펜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45가 도출이 되죠. 그리고 128과 33을 더하시면 161이 도출이 되고요. 다음 15와 21을 더하시면 36, 그럼 26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요 값은요. 161 더하기 45죠. 그러니까 206이 되는 것이고 36과 26을 더하시면 62가 되겠습니다. 즉 206과 61을 더한 268, 인구로 따지면은 2680만 정도 되는 숫자가 바로 인구다라는 거를 계산해 내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러한 전제들을 쭉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강이긴 했지만 어림산으로서 계산을 해낸 인구의 수는 2680만이었고요. 피해액의 경우에는 여기서 네 자리를 땄었던 숫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어림을 해보았습니다. 더욱이 단위가 1000원이기 때문에 뒤에 0을 3개 더 붙여주셔야 하시겠죠. 즉 0을 5개 지우고요. 여기도 5개를 지우시면 268을 여기 있는 요 숫자로 이 268로 요 숫자를 나눈 값이 바로 1인당 피해액의 최소값이 되겠다라고 가정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G의 피해액을 0으로 가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의 값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0은 잠깐 신경을 쓰지 않고 1271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면요. 이 값은 4가 들어가고요. 2, 3이니까 7, 그 다음 1, 0이 들어가죠. 9, 9, 1이 되고요. 7을 넣어서 6, 5, 7, 1, 8이 되니까 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 4.7이라는 숫자가 나왔고요. 이 숫자는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뒤에 있는 0 3개를 더 붙여서 계산해야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1인당 피해액, 즉 주요 7개 지역인 A부터 G까지의 피해액의 최소값은 바로 4.7에 1000을 곱한 4,700 정도가 노출된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주요 7개 지역의 어떤 피해액이 될 것이고요. 그랬는데 전국의 1인당 피해액은 3,617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부터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요 7개 지역의 경우에 최소값이 4,700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를 포함해서 전국의 피해액을 계산했더니 3,617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 평균은 3,617인데 그중 7개 지역이 4,700이려면 나머지 지역은 가중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평균인 3,617보다 더 작은 숫자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7개 지역의 평균인 4,700과 나머지 지역의 숫자인 어느 숫자가 평균이 되어서 전국 숫자인 3,617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확인하시는 것만으로도 2번 선택지에 조금 더 다가가실 수 있게 됩니다.
주요 7개 지역을 합친 지역의 1인당 피해액은 그 최소값이 4,700 정도 되는 숫자다라는 거 구하셨고, 이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전국 평균이 3,600 정도 되는 숫자임을 감안했을 때 나머지 지역의 숫자는 훨씬 평균보다 작을 것임을 가정하실 수 있게 됩니다. 최소값임에도 불구하고 7개 지역의 1인당 피해액이 나머지 전체 지역의 1인당 피해액인 어느 숫자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이 도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적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과 더불어 2번 선택지 역시 접근하는 방법이 까다로웠지만 맞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1번과 2번의 경우에는 극단적인 사고를 활용하여 1번의 경우에는 G지역의 피해액을 최대화하여 2번의 경우에는 최소화하여 접근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3번 선택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D지역과 F지역을 합친 지역의 1인당 피해액은 전국 1인당 피해액의 5배 이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7개 지역에 걸쳐서도 계산을 해봤기 때문에 3번 선택지는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D지역과 F지역의 피해액과 인구를 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지역과 F지역 866과 71을 활용하여 피해액을 합할 수 있을 것이고요. 866과 71을 더해보시면 그 값은 937이 되겠습니다. 한편 인구의 경우에는 15와 26을 활용하여 15 더하기 26은 4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는 대강 410만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요. 피해액의 경우에는 단위가 그 1000만 단위로 지금 끊기고 있기 때문에 93, 700, 000의 1000원 단위였기 때문에 이렇게 값이 떨어짐을 확인하실 수 있죠. 역시 0을 5개 지우고 계산해 보도록 하면요. 나누셨을 때의 값은 2, 82, 117으로서 이게 2가 들어가겠네요. 35가 되기 때문에 약 22 정도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에 0 3개가 붙게 되기 때문에 22,000 정도가 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바로 D지역과 F지역의 합친 지역의 1인당 피해액이 되는 것이고요. 마침 전국 1인당 피해액의 경우에는 3,617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숫자의 5배를 계산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3,617에다가 5를 곱하시면 그 값은 18,085가 되게 되고요. 이 숫자보다는 무조건 큰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3번 선택지도 맞는 선택지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번 선택지는요, 피해 밀도에 대해서 질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A지역이 B지역의 9배 이상이냐라고 질문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피해 밀도는 행정면적분의 피해액이라고 단서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지역과 B지역의 피해액과 행정면적을 활용하여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지역과 B지역을 보시면요, 표로부터 검토를 해보시면 A지역의 경우에는 피해액의 경우 과 같이 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행정면적의 경우에는 1063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B의 경우에는 2883752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요. 행정면적의 경우에는 10183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편의를 위해서 구분점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을 때 분자끼리 비교했을 때는 거의 큰 차이가 안 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소하게 A가 조금 더 크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분모로 보았을 때는 다소 현저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분모 간에 몇 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63으로 1183을 나눠볼 수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는 9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7, 6, 9, 54니까 6, 9, 5가 들어가서 6, 1, 6이 되죠.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6이 조금 애매하게 안 들어갈 것 같은데 5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 1, 5, 3 하시면은 5, 4, 8이 되므로 9.5배 정도 분모가 B가 더 크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모의 경우 지금 B가 A에 비해서 9.5배 더 크고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 이 분수는 분자가 동일하다고 했을 때 B가 A에 비해서 9.5배 작을 것이다 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분모가 9.5배 정도 B가 더 크기 때문에 분수값, 즉 요 P의 밀도의 경우에는 A가 B에 비해서 9.5배 크다라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인데, 이에 더해서 A의 분자가 B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이 A의 P의 밀도의 경우에는 9.5배를 훨씬 더 넘는 어떤 값이 될 것이다 라고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A가 B에 비해서 9.5배 이상 크기 때문에 선택지로 돌아가시면 피해 밀도는 A 지역이 B 지역의 9배 이상이다라는 것 결론을 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의 선택지가 모두 맞는 선택지였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될 것이고요. 5번 한번 간단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7개 지역 중 피해 밀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D 지역이다. 방금 전 4번 선택지를 해설할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액을 행정면적으로 나눈 값이 가장 낮은 지역이 D 지역인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표로 돌아와 보시면요. 이 값으로 나눠준 값이 바로 어떤 밀도가 될 것이고요. 대강 계산을 해보면요. 16875와 712만 1830을 모두 활용하시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두 자리를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6,875가 아닌 168로 71,218을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이 경우 값은요. 2, 6, 7이기 때문에 4, 0, 1, 2 그래서 6, 3, 3, 5, 7, 8이기 때문에 4, 6, 7 이렇게 숫자가 전개가 되게 되고요. 약 그 값은 대강 단위를 고려하지 않고 분수로 계산했을 때 424 정도의 숫자가 도출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424라는 값이 A부터 G를 통틀어서 가장 작은 값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 이때 이보다 조금 더 작을 수 있는 값들을 눈으로 검토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두 자리를 뗀 B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B의 경우에는 101이라서 분모 자체도 계산하기 굉장히 수월한 숫자로 지금 출제가 되었고요. 마침 숫자가 28,837이기 때문에 200에서 300 사이의 값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101로 28,837을 나눠주실 수 있으시고요. 202, 86, 3이니까 여기에 들어갈 숫자는 8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계산을 하시더라도 이 값은 280 얼마 정도가 되는 숫자가 될 것이다 라고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값은 명백하게 D에 비해서 작은 값이 되겠습니다. 즉 피해 밀도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D보다 더 작은 값이 존재한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었던 그런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